네, 수요일에는 수급킹과 함께하겠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장 수급이 조금 빠지면서 파란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을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고 시작해볼까요? 제가 요거는 좀 차트를 바로 좀 보면서 제 화면 연결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물 차트를 좀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우리나라의 선물 차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가가 몇이었냐면 333.50이었고요. 오늘 저가가 329.80으로 마감됐는데 결국 3포인트 이내에서의 작은 움직임이었다라고 봤을 때 뭔가 지금 시장이 어떤 리스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그동안 한 달 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부담을 가지는 시기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약간의 1차적인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조정이 나타났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뭐가 있냐면,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을 보게 됐을 때 코스피가 마지막에 비차익에서 굉장히 큰 매수가 한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막판에 조금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다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프로그램 매수도 그렇고 결국 뭔가 리스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조정을 조금 주고 있다. 그 조정을 주는 이유는 어디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냐면 일봉을 많이 보실 텐데요. 일봉이 아니고 이거는 코스피 지수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노란 색깔 선이 20주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20주선이라는 얘기는 20주 동안의 평균선이 되는 건데, 그동안 모습 보게 되면 노란 선에서 항상 걸립니다. 올라올 때마다 노란 선에 걸렸고, 그 다음에 또 노란 선 걸렸고, 이번에도 노란 선이었던 20주선에서 걸렸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저항을 보였었던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이런 거 봤을 때 결국 차트의 모습 봤을 때는 어떤 금융적인 리스크가 있다거나 오늘 수혜 판매와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핑계거리로서 오늘 좀 좋은 조정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제 지금 약간 하루 이틀이나 다음 주까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9월달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있기 때문에 한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지난번과 같은 큰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자리부터 이제 어디까지 빠지면서 박스 하단을 그려질 것이냐, 그 다음에 옵션 만기,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 9월달 앞두고서 다시 한번 박스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스 대응에 대한 전략을 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 또 든든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오늘은 곡물가 상승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밀이나 옥수수 같은 수입 곡물가가 올랐죠. 2분기에 고점을 쳤는데 올 하반기에도 국제 곡물가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오늘 사료주가 또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려산업, 한일사료, 대주산업 등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이슈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하반기에도 곡물가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곡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 그 곡물의 수입 단가라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곡물 가격을 보게 되면 최근에 FAO에서 발표하는 곡물 인덱스 가격을 보게 되면 많이 내려온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곡물가 원재료 가격은 내려와 있는데 수입을 하는 곡물 단가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차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지금 그 푸드 인덱스가 내려왔다라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곡물 가격은 3분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의 내용이 오늘 발표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료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졌고, 특히나 증시가 안 좋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불거진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일단 원문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연결해 놓은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차트가 어떤 거냐면 여기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한국농촌경제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면은 오늘 올라왔던 요 농정 포커스에서 요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요 차트가 요거 보시면 돼요. 3분기까지가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치가 나타나주고 있죠. 근데 4분기는 어때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요 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하는 거는 수입 단가,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 푸드 인덱스가 아니고 푸드 인덱스 떨어져 있으니까 그 3개월, 6개월 시차를 두고서 떨어질 건데 아직은 시차 때문에 3분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4분기엔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최근에 라면이 수출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네. 뭐 농신도 올라가고 살면식품도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가줬죠. 근데 이런 수입 단가가 내려오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농신도 그렇고 살면식품도 그렇고 라면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이런 종목에서도 여기서 적어놓은 내용도 보게 되면 아래의 파급 효과를 보게 됐을 때도 아래에 적혀있는 빵류, 과자류 이런 식으로 해서 밀가루와 여기에 들어간 면류에 섞여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농신과 살면식품은 원재료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면식품과 농심은 뭘 해야 되냐? 가격을 올리겠네요. 그렇죠. 가격을 아마 한 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내의 CPI는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농심하고 살면식품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내용을 들어보니까 컨퍼런스 콜 내용 들어보니까 3분기하고 4분기 때 과연 지금 원재료가 내려갈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사측에서도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아마 이렇게 오늘 나온 것처럼 3분기까지 수입 단가가 올라갈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당분간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올라갔던 이런 식품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 단발성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관련 종목들은 판가를 올리고 있는 종목들은 3분기나까지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이후에 오히려 내년이 되거나 4분기가 되면 곡물가가 내려워지고 수입 단가가 내려오는 4분기나 내년 초에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영업 이익률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보다도 조금 하반기나 내년 한 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품 관련주들의 이슈는 조금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잘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두 번째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연가스가 14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오르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또 관련주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등이 모두 올랐는데요. 메이저님, 유가는 떨어지는데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게 지금 제가 이것도 바로 또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요 화면 띄워놨는데 요거 보시면 됩니다. 녹색깔이 상승인 건데요. 요 끝에 두 번째 칸이 전년도 대비에 대한 상승분인 거고 옆에 있는 매월이라 적혀져 있는 거는 전월 대비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천연가스 세 번째가 여기가 천연가스인데 이건 미국 내 천연가스가 주간으로도 저번 주보다 14%가 올라갔고 월간으로도 27%가 올라갔고요. 그 아래가 더 심각해요. TTF 가스라고 해서 이건 네덜란드 쪽인 건데 네덜란드 쪽의 주간 상승률 15%고 전월 대비가 42%입니다. 근데 그 아래 영국 가스가 무려 전월 대비가 128%예요. 그러면 지금 유가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천연가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유럽 쪽에서 앞으로 천연가스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미리 주문을 좀 땡겨갖고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 같이 모든 국가가 다 천연가스를 구입하다 보니까 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만큼 더 살 거냐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재고량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재고량 데이터 표도 있는데 그게 지금 고화질 표가 아니다 보니까 방송에 내보내기 좀 적합하지 않아서 말씀만 들어보면 네. 지금 재고가 한 70%가 넘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보통 독일 같은 경우도 한 70% 정도 재고가 있고 다른 나라들도 80%에 가까운 재고가 축적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뭔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겨울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천연가스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미리 사고 있기 때문에 가스들이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천연가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9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네덜란드 가격도 신고점은 넘어가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재고를 채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안정세가 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까지는 계획적으로 유럽에서의 에너지 사태가 네. 조금 조금 불거질 것 같고 결국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력 가격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독일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전기를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는 공장은 못 돌리는 사태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제 요 전기료 가격도 부담인데다가 산업 쪽에서 부담되다 보니까 미국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유럽 쪽에서 경제 위기 관련된 코멘트가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유로화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거고요. 그건 달러가 더 강하게 움직일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의 달러 인덱스, 달러 원 환율까지도 내려오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에서 오늘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 주긴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성에너지 올라갔었고, GSE 올라갔고요.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이긴 하지만은 천연가스가 한 번 더 세게 급등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마 종목들이지만은 관심을 좀 계속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방어적이면서 배당을 세게 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네. SK가스나 아니면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하반기에 좀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가 컸던 곡물가 가격 상승 그리고 천연가스 급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SK가스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섹터 들여다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매니저님의 수급킹 섹터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수급킹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부품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미국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 빠졌는데요. 그렇죠. 부품주는 좀 괜찮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SL도 그렇고 잘 나왔죠. 그렇죠. SL 뭐 화신 그다음에 서현 이화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진 산업까지 한 네. 4개 정도가 굉장히 서프라이즈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올라가 준 것 같은데 보조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에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아이오닉 5하고 EV6가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우려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 내 생산하고 있는 주력 제품들은 오히려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미국 내 생산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력 종목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올라갔던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온 이유가 그동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마진을 키우면서 올라왔던 기업들인 거고 부품사들은 판매 대수가 늘어나야지만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4개의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 그 차량용 반도체 부품 사태가 이슈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많은 이익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와 내년도에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네. 판매 대수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업이 또 이전 수준처럼 회복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SL이 특히나 좀 굉장히 크게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불거지고 있긴 하지만 부품사 완성차보다는 확실히 부품사들이 주가 수익률도 그렇고요. 지금 전망치도 그렇고 완성차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품사들 위주로는 아마 하반기 주도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에서 부품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부품사들은 좀 계획적으로 좀 잘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SL을 필두로 한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는 주도주로서도 또 떠오를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부품주들의 향방을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오늘장 킹 받는 종목을 바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매니저님? 이번 주 한 주간 킹 받았던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지난주에 편입했던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그렇죠. 정말 킹들의 수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이 일주일가량 담아가고 있고요. 목표가를 또 멋지게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는 삼성 엔지니어링 2분기 실적이 또 잘 나왔고 전반적인 건설 업황, 해외 플랜트 발주 업황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23,000원 찍어주면서 제가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목표가는 찍어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종목은 하반기를 본다면 조금 더 가지고 가봐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밀려 내려온다면은 없는 분들은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랜트 사업이고 에너지 관련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에너지 사태가 불거지고 있는 상태에서 3분기에 나와야 될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 수주 모멘텀이 나온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수주 공시가 뜨게 되고 수주 계획에 대한 뉴스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시적으로 나중에 연결될 거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하반기를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려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 달성 축하드리겠고요. 3분기 수주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올 때 신규로 접근해봐도 가능해 보이고 하반기까지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의 리뷰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내일 킹받을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킹받는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 가져와 주셨습니다. 예전에 싸이월드 관련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관련 종목이고요. 네. 제 기어 쓰기 한글과 컴퓨터는 네. 그 한컨 타자 게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타자치기를 했던 그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한 20년 전 그쵸. 네. 20년 전까지 가나요? 네, 그래서 그 회사였던 것 같은데. 네. 이 회사가 이제 많이 커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한글과 컴퓨터가 수급에 찍힌 걸 보고 저도 약간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올라온 네, 이게 왜 갑자기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할까 싶을 정도로 네. 오늘 굉장히 크게 매수가 들어와줬어요. 딱히 그래서 큰 이슈가 없었죠. 그렇죠. 오늘 또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2분기는 컨셉 미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안 좋네가 될 텐데 실적이 안 좋은 거를 확인을 했는데 불구하고 확인하니까 연기금이 대량으로 사면서 종목이 오늘 5%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컴컴 MDS를 매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관련해서도 이제 클라우드 사업 관련해서 재편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 쪽 관련된 지금 한 회사도 인수도 들어간 게 있고, 그다음에 NHN 두레이라고 해가지고 그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이 하나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사업 실적이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메타버스도 있지만은 뭐 아무래도 본업인 이 클라우드 사업이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게 또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관계회사가 한커민 스페이스라고 해서 네. 지난 5월 달이었을 겁니다. 민간 업체 중에 최초로 민간에서 인공위성을 쌓아올리는 업체가 이 한커민 스페이스예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UAM 관련해가지고 국가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인공위성을 이제 앞으로 계획적으로 쏘아 올릴 건데 그 이유가 결국 나중에는 6G를 하기 위해서 이 한커민 스페이스가 계속 위성을 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본업 사스 관련해서 지금 클라우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자회사, 관계회사의 한커민 스페이스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요 수급이 들어온 거는 한커민 스페이스보다는 본업인 클라우드 관련 쪽이 좀 좋게 본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번에 2분기를 아마 바닥을 찍어놓고 3, 4분기가 아마 이제 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걸로 이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연기금이 좀 굉장히 많이 사들어왔어요. 제가 이것도 차트와 여러 가지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제가 띄우는 차트가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하락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앞부분에서 자사주 매입을 꽤 크게 합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을 이 회사가 원래 할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회사는 많은데 주주 친화적인 회사지만은 자사주 매입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던 회사예요. 근데 갑자기 그냥 자사주 매입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주가가 이전에 위에 2만 원대 위에 있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증시가 밀리면 주가가 밀려버리니까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을 크게 해버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격이 저가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사주 매입 단가 자리였던 16,000원짜리 깨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발표가 미스가 나온 거 확인하고 나니까 연기금을 사가지고 오늘 굉장히 좋은
양봉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락으로 빠지기보다 이제 좀 반등에 대한 모습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테마성보다는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거는 이 사업성을 보고서 연기금을 좀 중장기로 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 하락으로 빠지기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더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글과 컴퓨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가격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오늘이 17,900원에 종가 마감이 됐는데 약간 눌린다라고 봤을 때 17,600원의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하단인 16,000원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16,000원, 네, 목표가는 일단 짧게입니다. 19,400원 정도로 네,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연기금의 픽 수급킹 종목으로 한글과 컴퓨터 짚어드렸고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 다른 종목들의 내일장 전망도 들어봐야겠죠. 고엔스탑으로 오늘장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던 10가지 종목들 내일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1위에 삼성전자 포착이 되고요. 반기 보고서 미제출로 관리 종목에 지정된 비덴트 오늘장 급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3위에 있는 조광 ILI 그리고 10위에 있는 SK이노베이션은 같은 이슈로 또 급등을 한 종목이죠.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SL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5% 넘게 급등했고 천연가스 가격 관련주 GSE 역시나 8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열어볼게요. 네, 조광 ILI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SK이노베이션 관련한 투자 모멘텀으로 인해서 또 같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오늘장 17% 가까이 또 긴 양봉이 나왔는데요.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조광 ILI는 일단 단기적으로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단기적일까요? 이게 사실은 뭐 SK이노베이션하고 크게 연관성이 있을까 따져보게 되면 뭐 딱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SK가 얼마 전에 BH가 왔었을 때 원전 사업에다 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있는 상태에서 네. 원전 관련주로서 오늘 좀 이슈 부과받은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강세가 나타났던 이유가 무상증자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네네. 종목이거든요.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점상이 무려 한 3번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다 밀려 내려온 다음에 무상증자 추가 상장하고 나서 옆으로 기어가다가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모습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노터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밀려가 있죠. 근데 차트를 앞으로 돌려보게 되면 지금 조광 ILI하고 비슷한 모습이 한번 나타나면 요거 구간인 건데 이때도 상한가 간 다음에 다음날 한 번 더 올려치고 빠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이 한번 이런 노터스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모트레스라고 있는데 모트레스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 이슈 이후에 권리락하고 나서 세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었거든요. 옆으로 기어가다가 한 번씩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가줬는데 자율주행 이슈가 붙으면서 모트레스가 좀 올라간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조광 ILI도 최근에 원전 관련 이슈가 많이 붙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이렇게 무상증자 이후 권리락 이후에 점상한가를 만들었던 곳에서 한 번 더 주가를 조금 만지는 모습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해봤을 때 뭔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급락으로 이어진다라기보다 원전 관련 이슈가 붙으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차트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물론 지금 사업에 대한 내용은 원전 관련해서 소형 모듈 관련된 뭐 국산화 사업자 선정된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약간 단기적인 상승이 한 번은 더 남아져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뭐 폴라리스, 우노 같은 종목들도 무상증자 권리락 같은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맞아요. 비슷한 관점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앞으로 단기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주가 유의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밑에 있는 LNF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5% 넘게 또
긴 양봉을 뿜어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 호실적 기대감이 또 솔솔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도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LNF는 일단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적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2분기는 컨센 대비 미스였어요. 근데 그걸 이미 좀 기관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기관들이 사오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는 순간적으로 밀렸습니다. 네. 제가 분봉상 보여드리면 이때였는데 실적 발표가 미스가 나왔네라고 하다 보니까 순간 밀어요. 근데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IR 자료가 떴기 때문인 건데 이 IR 자료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분기가 밀린 이유가 2분기 때 이제 매출 인식이 돼야 될 매출이 있었는데 네. 그게 3분기로 넘어갔다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넘어갔다는 실적이 3분기에는 반영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공장 하나가 완성되고 이제 풀캐파로 돌아가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캐파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ASP라고 해서 판매 단가가 있습니다. 네. 판매 단가를 그 IR 자료 보시게 되면 3분기도 이 판매 단가 ASP를 올리겠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지금 정도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해보고 그냥 판매 단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뭔가 이쪽 사업에서 본 양극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산업 상태가 늘어나고 있는 결국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증권가 리포트도 있었고 저 기관들도 굉장히 오늘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특히 사모펀드는 매도받지만 외국인하고 오늘 연기금 투신해서 굉장히 큰 매수를 했다라고 봤을 때 뭔가 이 종목도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대장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증시가 약해진다면 결국은 믿을 건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LNF로 수익을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하반기 결국은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확인하기 전까지는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리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3분기를 보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자금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LNF는 뭐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거라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NF는 앞으로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모두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의견에 대해서는 고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네, 현대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그쵸. 현대차 내일장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는 일단 스탑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급이 기관이 안 들어와요. 물론 오늘 상한펀드가 들어오긴 했지만 주도적으로 좀 사줘야 될 연기금 자체가 매도가 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 자금 매도 자체는 실적 발표를 한 뒤로부터 매수가 안 찍히고 매도만 찍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 완성차를 일단은 조금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 이전이나 뭔가 좀 가시화되는 어떤 측면이 있지 않는 이상은 매수세가 크게 안 들어올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아이오닉5하고 EV6가 오늘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거 보게 되면 네. 미국 내 완성차 리스트 안에 아이오닉5하고 EV6가 제외가 되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 두 차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차종이니까 네. 당연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 보조금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자꾸 지금 지배구조를 좀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는 현대모비스가 분사되는 거 아니냐라는 단독 보도가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 조이공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을 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사실무근은 아닌 거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가 최근에 인수한 기업하고 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부분을 분사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사를 자꾸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자체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지금 뭔가 지배구조가 많이 얽혀져 있는 게 현대차거든요. 그 지배구조를 조금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현대차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가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는 현대차 좀 실적이나 모멘텀이 가시화될 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스탑 의견까지 고엔 스탑 세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네, 또 그렇죠. 많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매니저님. 어디를 가면은 또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저녁 9시 40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9시 40분에 CPI를 실시간으로 잘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남아있는 전략들 약간 조정이 오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조정 장세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그다음에 이런 시기에 어느 종목을 잡아 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9시 4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에 스쿱킹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분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